네, 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이명철 쇼입니다. 자, 2025년 K리그1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작년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전북현대가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녹색 돌풍을 전북팬의 시선에서 파헤쳐보고자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구 이스타TV 소속 황덕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피디님? 이명철 쇼요? 이거 보이시죠? 제가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저 언제 찍은 거예요, 사진? 2년 전에 이제 여권 사진 새로 찍을 때. 여권 사진? 네, 실제 여권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 넥타이는 길에서 주운 건가요? 네? 너무하시네. 백화점에서 샀는데. 백화점에서 샀어요? 네, 백화점에서 샀어요. 진짜? 제가 이제 가서 좀 환불을 받은 걸로. 제가 원샷이 이건가요? 네, 또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덕현입니다. 제가 뭐 이제 그 후스터 팬으로는 계속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또 사무실 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하는 건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그죠. 새삼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있을 때는 이제 제 부하였거든요. 여기가. 제 부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호스트가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죠. 이제 호스트가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게스트 입장에서 이제 방송을 좀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 자리가.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무튼 이명철 쇼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전부 뭐 궁금한가요? 많이 궁금하죠. 혹시 울산 몇이죠 지금? 울산이 지금 실제 적순위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 4위인가 3위인가 4위. 근데 경기수가 많죠? 경기수가 많아서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7, 8위권이라고 봐야 돼요. 7, 8위권. 높네요. 7, 8위권이면. 울산 얘기를 먼저 그냥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울산 얘기를 왜 오늘 전북 얘기를 하러 온 건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우리 그 3월 1일에 편파 중계 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전북이 0대1로 졌죠. 그때 졌죠. 그때 이제 졌는데 뭐 순위나 뭐 이런 거 이제 또 차차 얘기를 할 거니까 저는 오늘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타이밍이 잘못됐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머리가 되게 차분해졌어요. 머리를 이제 방금 하고 왔어요. 방금? 아니 제가 머리를 한 2주 전에 좀 자르고 이제 다운펌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즌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경기도 계속 겹치고 뭐 코파델레이 이제 저희 이제 라리가를 또 주로 하니까 이번에 결승도 하셨었고. 그리고 계속 겹치고 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간만에 좀 짬이 나서 오늘 머리를 좀 차분하게 좀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착 잘 눌려 있나요? 이렇게 돌아온다고 잘 깎고 오셨네요. 그렇죠. 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깥 양반들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문안 인사는 제가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 채널 영상도 진짜 잘 보고 있어요. 개인 채널 제일 최근 영상이 뭐죠? 제일 최근 영상 전북이 졌을 때였는데. 전북이 졌을 때라고요? 전북이 이겼을 때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본 최근 대구전 가서 영상을 찍고 왔는데. 제가 본 최근 영상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기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엔 제가 직관 영상을 못 봤지만 많이 이제 영상에서의 어떤 덕현이 형 표정은 밝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좀 노잼이라거나 재미 떨어졌다 이런 반응 같은 건 좀 없나요? 사실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최대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원래.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가제를 세우잖아요. 전북이 이긴다.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이제 그 제 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전북 팬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영상을 좀 찍고 있고 만약에 전북이 이제 진다. 전북이 지면 타팀 팬들이 몰려옵니다. 제 영상에. 저처럼. 근데 그 타팀 팬들의 화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딜레마다. 전북이 잘하기를 바라는데 지면 이제 조회수가 또 잘 나오는 그런 또 효과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전북이 좀 이기고 조회수가 살짝 덜 나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좋다. 그래서 요즘 상당히 좀 행복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K리그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전북이 정말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K리그 최다 우승팀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성적은 10위로 마감을 했고 심지어 K리그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잖아요. 팬으로서 지난 시즌에 느꼈던 1년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지난 시즌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지난 시즌의 전북을. 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난 시즌의 전북이요? 지난 시즌의 전북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죠. 전북 현대라는 구단의 팬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9년 이후입니다. 창단 첫 우승을 하고 그때 뭐 동국이 형님 한창 때고 그리고 이제 11년에 뭐 아침 결승 가고 리그 우승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2010년대 기준으로 전북 팬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쵸. 전주가
그래서 이제 되게 꼬꼬마 때부터 전북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전북은 사실 쳐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승점 자판기 같은 그런 느낌의 낮았던. 팀에 굉장히 낮았고 이제 다행히 그때는 승강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강등에 대한 걱정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전북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초반 느낌 자체가 아 우리 팀은 강팀이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전북 볼 때도 짜증은 났지만 아 진짜 몇 년 만에 이런 감정 느껴보는 거지 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근데 다만 그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전북과 지난 시즌 전북이 다른 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투자도 별로 안 했고 선수 구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뭐 사실 그 순위에 어울리는 선수단 구성이었던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2006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정말 극적으로 우승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언더독의 입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2006년도 그냥 전력만 놓고 보면 좀 울산이 정배였어요. 그 당시는. 네, 그 당시에 뭐 이천수 있었고 너무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전북은 항상 언더독 입장이었다가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서 탑독의 지위를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투자도 별로 없었고 별로 성적도 안 좋은 팀인데다가 선수단도 별로 좀 이제 퀄리티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뭐 이런 순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난 시즌 달랐죠. 투자도 많이 했고 선수단도 좋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지? 심지어 승강 플레이오프를 갔네? 라는 거에 있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전북 팬들이 다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이제 극적인 잔류 상황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서울 이랜드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네네. 때.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알기로 박진섭 선수가 그 당시 경기 끝나고 이제 눈물을 좀 흘렸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주장이라서 아마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때 돈을 벌러 이제 방송을 하러 갔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방송이 없었어도 당연히 경기를 갔을 거고 근데 이제 경기를 가는데 쿠팡 쪽에서 이게 현장 중계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제 리포팅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눈물을 머금고 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방송의 표정을 이제 좀 제가 나중에 봤거든요. 그 전반 끝나고 우리 여기 그 박간 양반 그 대표님이랑 가오가이 우리 친구 한솔이랑 가셨죠 그때? 네. 네.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왜냐면 보통 덕현이 형도 저도 덕현이 형도 덕현이 형 방송 진짜 오래 했잖아요. 이제. 아니 진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보통은 이 방송 하잖아요. 아무리 표정이 어떻고 웬만하면 표정 관리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덕현이 형이 그때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는 진짜 그때 긴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팀의 상황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그 리버풀 떨어졌을 때 우시지 않았나요? 그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는 방송이니까. 중립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타 TV는 그냥 뭐 때려도 된다. 약간 이런. 입중계니까. 입중계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때 제 표정이 정말 안 좋았고 네. 제가 이제 그때 또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 보통 아내가 이거 찍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그 브루노 실바한테 선제골을 먹히고 나서 내가 그 약간 감정 주체가 안 돼가지고 아 존나 짜증나네 라고 얘기를 한 게 담겼더라고요. 그 뒤에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있고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쿠팡 플레이 인터뷰에서 그 욕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표정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때 브루노 실바한테 골 먹혔을 때는 이거 잘못하면 진짜 강등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기에 봉착했었던 전북인데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어쨌든 살아남았고 그리고 뭐 풍파 없는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잘 올라왔으니까 지난 시즌은 뭐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좀 아팠던 기억으로 제가 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전북현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순위표 여러분들에게 화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전 하나시티즌이 일단 11경기에 승점 23점으로 1위, 전북이 10경기, 대전보다 한 경기를 덜한 상황에서 승점 18점으로 2위입니다. 지금 경기 수가 모자른 점을 고려했을 때 대전이 일단 계속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북이 잔여 경기를 이기면 2점 차까지 추격을 할 수 있어요. 10경기 승점 18점, 당당히 리그 2위. 최근 5경기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선두 대전, 3위 김천 이러한 상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이전 시즌이었으면 조금 힘이 빠지고 쉽게 밀렸을 수 있지만 올 시즌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작년 12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반전인데 이번 순위표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 좀 얘기를 이제 좀 드려야 되는 건 그 1위 네. 대전이죠. 네. 그 대전이 올 시즌에 저희랑 그 본인도 홈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결과 혹시 기억하시나요? 결과 어떻게 나왔죠? 전북의 2대0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죠. 녹화일이 4월 29일인데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서울 원정에서 한번 하고 그쵸. 6일 날
대전을 이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아, 또 만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기를 잡는다. 우리가 이제 한 경기를 덜 했잖아요, 대전보다. 근데 만약에 산술적으로 그냥 두 경기를 다 잡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순위가 이제 또 바뀝니다. 네,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한 주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서울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이번 원정만 전북이 이제 잘 잡는다면 이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는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이 순위표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만족이죠. 예,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거스포엣이라는 감독이 왔지만 이정효 감독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감독이 와도 전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지고 심지어 강등이 됐을지도 모르는 될 뻔했었던 그 팀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그 어떤 감독이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거스포엣과 이정효 감독 둘의 링크가 났을 때 저는 이정효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K리그에서 본 게 있으니까. 이미 검증이 다 됐고 그리고 이제 거스포엣 감독이 오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었는데 지난 시즌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었던 팀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사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선수단 구성에 뭔가 큰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그대로 쭉 거의 이어진 전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을 한 걸 보면 도대체 그 요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점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셨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지난 시즌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플랜 A가 확고해졌습니다. 플랜 A가 확고하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뭐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그러니까 플랜 A가 정말 확고한데 사실 그 점을 상대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윙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풀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위주의 공격이 많고 여기서 올라가는 크로스 패턴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 데다가 뭔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티키타카로 풀어나오기보다는 다이렉트하게 전방으로 붙여주고 이제 힘싸움을 거는 형태인데, 저는 이 플랜 A가 확고해짐에 따라서 선수들의 롤도 좀 더 명확해졌고, 그리고 저는 힘 찍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왜냐면은 콤파뇨? 전 규격 외라고 봅니다. 솔직히 진짜 대단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드가 한창 때 그 정도까지 임팩트는 아직 도달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콤파뇨는 공을 붙여주면 어떻게든 머리에는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합함에 있어서 지금 약간 규격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득점 페이스도 아주 좋고, 그리고 제일 큰 건 이제 전진우의 각성이죠. 사실 이렇게 잘할 거라 예상한 축구 팬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이건 각성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반전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경기 8골이거든요. 네. 전진우 선수가. 축신폼이죠. 네. 그리고 전진우 선수 각성한 것도 굉장히 좀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플랜 A가 명확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 전북 축구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나? 이 팀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올 시즌 포획 감독은 그 플랜 A 자체는 엄청 명확합니다. 하고자 하는 축구는 뚜렷하고, 다만 이제 그 플랜 A가 막혔을 때 좀 유연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전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이 플랜 A를 바탕으로 확고한 지향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가 무엇보다 좋고, 그리고 거기에 롤에 맞는 선수들도 잘 이제 분포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좀 이제 강팀이랑 겨뤘을 때 뭔가 상대방 쪽에서 변화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전북이 좀 안 풀렸었던 경기를 보면 그냥 계속 그 플랜 A만 밀고 나가다가 결국 이게 비기거나 아니면 패배하거나 뭐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점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포획 감독의 철학 자체는 확실해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결과가 좀 잘 따라오고 있잖아요. 보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전북 선수들에게 위닝 멘탈리티가 갖춰졌다, 뭐 이렇게도 좀 보고 계신가요? 위닝 멘탈리티는 글쎄요, 저는 잠깐 떨어졌다 뿐이지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닝 멘탈리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시기보다 그 이전에 충만했었던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길었고, 그래서 이게 잠깐 떨어졌다 뿐이지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이 선수단 구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바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이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K리그 최다 우승 팀이고, 그렇죠. 별도 제일 많이 달고 있는 팀에서 위닝 멘탈리티가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저는 좀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전북이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 몸담았었던 선수 뭐 예를 들면 뭐 홍정호라든지 지금도 이제 홍정호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제일 잘하는 게 어찌 보면 좀 저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팀 내 비중은 확실하다. 네. 일단 경험해온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홍정호 그렇죠. 선수는. 확실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어쨌든 다 이기는 법을 아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가 되게 잘 나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새로운 사령탑 거스 포획 감독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 감독도 역임했고 뭐 그리스 대표팀 등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거스 포획 감독이 새로운 전북현대 지금 감독인데요. 우리 덕현님이 보시기에 포획 감독 부임 이후에 전북의 달라진 점들, 플랜 A의 확고한 변화 이상으로 또 뭔가 포획의 리더십이라든지 이 감독만의 특징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포획 감독이 말한 그 전북을 K리그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다. 네.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오. 이미 최고의 팀이다. 네. 자신감. 이미 최고의 팀이다. 아니 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최다 우승팀이 최고의 팀이 아니면 과연 이제 어디가 최고의 팀인가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획 감독, 그러니까 저는 그 이름에서 주는 아우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거스인가요 혹시? 거스 히딩크처럼 거스? 사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명철 씨가 혹시 오늘 패진가요? 그거하고 네.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드리블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네. 일부러 제가 무리수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름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사실 뭐 전북 선수들이 국가대표급들이 많잖아요. 잘하는 선수들도 네. 리그에서 이제 수익급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세계 톱 레벨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느냐? 사실 그렇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선수단을 보면. 물론 이제 홍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분데스리가도 경험을 하고 뭐 했지만. 그래서 그 프리미어리그 사령탑 출신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것에 대한 아우라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저는 신뢰성이 분명하다고 보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뭐 그런 인터뷰나 경기 중에 나오는 그런 리액션 같은 거를 좀 따져보면 저는 약간 선수단을 좀 휘어잡는 데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동기부여를 선수들에게서 끌어내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축구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이 감독 자체가. 그러니까 한 뭐 3-4경기 정도 보다 보면 전북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그게 이제 확고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포획 감독이 선수단을 끌고 가는 데는 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렇게 짧게 썰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플레이, 제가 봤을 때 포획 감독 진짜 싫어할걸요? 근데 애초에 감독의 스타일과 거리가 좀 멀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락박하는 과정에서 뭐 티키타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포획 감독은 그것조차도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확고한 스타일을 뭐 사실 감독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선수들이 이렇게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난 시즌 전북은 또 많이 떨어졌었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독 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포획 감독의 그런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순위까지 좀 올릴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에 포획 감독 욕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요? 네. 언제 그랬죠? 근데 그랬나? 내가 욕했었나?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 덕현이 형이 포획 감독 욕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페트레스쿠 감독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저 상식이 형님 때도 똑같았어요. 저는 한 시즌은 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결과가 좀 어떻게 물론 이제 지난 시즌처럼 되면 그건 안 되고, 그죠. 그건 안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체급 있는 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안 되지만 저는 일단 한 시즌은 무조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초반부에 전북이 사실 좀 헤맸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막히면서 어이없게 패배한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안양전 같은 경우는 1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그 우주방어 하다가 결국에 이제 끝나고 승점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 답답함은 있죠, 팬인데.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승점을 챙겼고, 저는 그것들조차도 팀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우리 거창섭, 우리 거스포의 감독이 정상화를 지금 열심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 예,
전북의 정상화는 거창석읍에게. 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포획 감독의 존재 자체가 되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실 궁금했던 게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안양전처럼 완전한 전원 수비를 했던 경기들. 이런 경기들에 대해서 좀 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안 좋아하는 팬들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좋진 않죠. 아. 왜냐면 이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안양 전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있죠. 근데 안양은 승격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양이 이렇게 시민 구단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또 K리그 1 무대에 이제 올라오게 됐다 보니까 원 무대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그렇게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고? 라고 모두가 놀랬습니다. 전북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들도 놀랬는데 그때 약간 전북이 분위기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승점 3점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면서 탄력을 받아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상화의 과정이지.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승점을 챙길 때 또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봅니다. 어쨌든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평가를 했을 때 결과를 챙기고 있는 점에서 당연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과정적인 부분이 부임 초에는 특히 모든 감독에게 좀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더 선수들에게 익숙해지고 포획 감독도 자신의 축구가 좀 더 선수들에게 입혀졌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결과를 챙기면서 어느 정도 과정적인 부분까지 재미가 더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울산이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플랜 A가 필요합니다. 플랜 A가 필요하다.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쵸. 그 달라진 선수들로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의욕은 아마 제가 볼 때 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이면은 확고한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 확고한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쭉 그냥 제가 K리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대부분의 팀이 플랜 A를 너무 고수해서 문제라기보다는 간혹 가다가 그 플랜 A 자체를 못 찾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 팀이 이런 플랜 A를 갖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기보다는 경기마다 내가 얘네 잘하는 거 막을 거야. 이런 느낌의 좀 수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다고 느껴서 울산이 수동적으로 축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전북은 확실한 플랜 A를 잡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를 챙기면서 거창섭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 역시 정상화는 거창섭.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반가운 요소가 좀 아닐까 싶고 그러면 우리 덕현이 형은 이 포획 감독의 카리스마를 굉장히 높게 좀 보시는 거군요. 네, 뭐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를 만든 것도 감독의 역할이고 물론 이제 선수단도 내부적으로 잘 뭉쳐야겠지만 그 선수단을 뭉치게 하고 동기부여시키는 건 결국에는 감코진의 역할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순위가 이제 그걸 좀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역시 이 박진섭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원래도 두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어느 포지션에서 뛰건 상당히 좀 열심히 그리고 뭔가 그라운드에서의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진섭 선수를 7라운드 대전원정 경기 때 중앙 수비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려서 파격적으로 기용을 하는 수를 포획 감독이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변화는 포획 감독이 서서히 선수들을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동계 때부터 같이 했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중도 부임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페트레스쿠 감독이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어쨌든 중도 부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시즌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될 포인트가 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만 포획 감독은 지금 동계 때부터 선수들을 쭉 파악을 하면서 같이 지금 시점까지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선수 개개인에 대한 이해도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북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폼이 조금 안 좋아서 뭐 다른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지만 얘를 왜 이 위치에 기용하냐? 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 파악이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윙어는 전진우 너무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동준 전역하잖아요. 진짜 예뻐할 겁니다. 왜냐면 확실한 강점이 이동준에겐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인 스타일인데다가 스피드도 좋고 템포 이어주는 네.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울산에서는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엄원상 선수 저는 포획 감독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템포를 끌어올려주는 스타일들이 제가 봐도 포획 스타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윙어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병관 선수가 군대를 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전병관 선수가 스쿼드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윙 주전은 전병관 전진우였을 것이다. 왜냐면 그게 포획 감독의 스타일이었고 실제로 군대 가기 전까지 전병관 선수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주전으로 쭉 나오고는 있지만 송민규 선수는 저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포획 감독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기용을 함에 있어서 포획 감독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포지션별로 딱 그 선수들이 분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인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송민규 선수를 뭐 중앙이 아니라 이제 윙어로 뭐 기용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있을지언정 선수 파악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박진섭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 관련해서도 뭐 앞서 말한 경기도 있지만 올 시즌도 선수 교체에 따라서 중간중간 박진섭 선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선수의 롤에 대한 부분도 파악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획 감독의 선수 파악은 정말 충분히 오케이, 뭐 거의 뭐 완료됐다, 잘 파악하고 있다, 파악은 끝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원 조합이 그래서인지 정말 꾸준하게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강상윤 선수가 이 포획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북에서 확실히 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도 수원FC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팬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전북의 강상윤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사TV에서 이제 그 정규직을 나가기 전 김은중 수원FC 감독님과 초대석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 은중쌤이 강상윤 선수가 이제 복귀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상당히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전북 팬이다 보니까. 수원FC에서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강상윤 선수는 수원FC 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신의 한 수예요. 확실하게 발돋움을 할 만큼 성장을 해서 왔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궁예지를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그냥 이거 내피셜이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쓸 계획은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강상윤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스타일적인 거 빼고 이 선수는 22세 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적 시장과 모든 걸 참고해 보면 원래 계획은 최우진 선수를 22세 룰로 풀백에 쓰고 위쪽에는 강상윤 선수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더 기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최우진 선수가 약간 헤매고 있거든요. 스쿼드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김태현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력이 좀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우진 선수가 빠지면 사실 22세 룰은 누군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적합한 자원은 저는 강상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태현 선수 스타일 좀 좋아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대가리 받고 뛰는 그 전북의 풀백은 그래야 된다. 철순이 형님이 그랬고, 짤순이었잖아요. 짤순 별명. 그리고 우리 원재 형님이 그랬어요. 박원재 형님이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 전광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머리 받고 뛰는 풀백들이 있었는데 김태현 선수가 저는 딱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서, 저는 이제 시즌 초반에도 그냥 강상윤 선수가 22세 자원을 해결을 하고 김태현 선수를 기용하면서 최우진 선수랑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최우진 선수가 약간 헤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강상윤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갔고, 이 선수가 능력이 없어서 기용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온 기회를 잡은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돌면서 시즌이 진행되면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니까 선수의 입지나 기용이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건 어느 팀이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포획 감독이 초반부에 그렇게 선수 구성을 해가지고 썼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독 본인의 의중이 담겨 있고 스타일이 녹아 있는 그 선수 구성인데, 동계훈련이 어땠을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막상 경기를 해보면 분명히 수정 포인트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감독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스쿼드에 정말 좋은 멤버로 자리를 잡은 것들이 저는 중앙 쪽에 좀 많다고 보는데, 강상윤 일단 얘기를 했듯이, 근데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뭐 타락박 너무 좋고 일단 볼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고, 저는 유사시에 득점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요. 포인트 양산도. 그리고 또 한 명이 김진규. 사실 초반부에는 이영재 선수가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영재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합니다. 이영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그때부터 이제 김진규 선수가 기회를 계속 받기 시작했는데, 김진규 선수가 들어오고 뭐 강상윤 선수가 뛰고 뭐 이제 또 송민규 선수도 들어오고 전진우 폼 올라오고 하면서 팀이 지금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획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이 맨 처음에 꾸렸을 때의 그림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그 그림을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멤버들이 조금 더 완성이 되고 있는 단계다. 근데 저는 뭐 이영재 선수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본인만의 무기가 확실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앙 지역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꽤 많다고 보고, 강상윤 선수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세게 들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좀 잘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22세 활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공격 쪽은 역시 말씀해 주셨던 이탈리아 출신의 콤파뇨. 영입 당시에도 사실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전북 기준으로는 김신욱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북에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의 K리그 최고의 선수였죠. 김신욱. 그때가 그립다. 그때 그 높이 축구가 부활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거든요. 콤파뇨 선수는 역시 지금 전력에 있어서 아주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저는 대만족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전북의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그 무지성 무한 크로스가 나오는 경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크로스적인 관점을 좀 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전북이 지향하는 축구는 지금 되게 다이렉트하게 전방으로 붙여주는 축구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콤파뇨의 역할은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직접적으로 득점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일단 포스트 플레이도 해줘야 되고 1차적인 경합 과정에서 승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콤파뇨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남은 이선 자원들이 활용할 만한 공간이 더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콤파뇨는 단순히 그러니까 포인트 양산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쿼드 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너무 잘해주고 있죠. 득점도 잘 터뜨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발을 그래도 꽤 씁니다. 사실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체격 좋은 선수를 투박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부드럽다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 되게 뚝딱뚝딱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계를 해줌에 있어서도 콤파뇨가 좋은 역할을 분명히 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포획 감독이 오면서 일단 카리스마, 리더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고 경험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확고한 플랜 A로 전북에게 그동안 없었던 플랜 A를 빠르게 찾아줬다. 포획 감독이 참 빠르게 해결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앞서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포획 감독이 어쨌든 팀을 잘 추스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전북의 모습이 저는 최고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 최고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상화의 신이 정상화를 열심히 시키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좀 안정되고 균형된 팀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전북 부활의 중심에 있는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콤파뇨 선수가 현재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콤파뇨 선수 올 시즌 끝날 때쯤에는 몇 골 정도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40골 정도 넣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엘링홀란인가요? 네, 40골 넣어주면 좋겠는데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딱 2자릿수 정도? 근데 20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잘 풀린다면 저는 15골?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기대치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2자릿수만 기록해도 만족한다. 왜냐하면 아직 전반기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건 대응책이 나옵니다. 상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전제리가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K리그 그 구단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어쨌든 K리그의 능력 좋은 감독들도 많고 능력 좋은 선수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콤파뇨한테 저렇게 당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콤파뇨 쪽의 견제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봐서 직접적으로 콤파뇨가 기록할 수 있는 득점의 수는 오히려 더 적을 수 있다. 근데 콤파뇨에게 그만큼 집중이 된다는 건 다른 선수들에게 갈 수 있는 이 압박을 좀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만 잘해줘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스탯과 별개로 물론 스탯은 2자릿수를 넣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혹시 그 이상의 골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연계 네. 혹은 공간 창출 효과를 만들어주면 콤파뇨는 충분히 영향력 있는 선수로 자리를 잡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메날두 시대를 너무 오래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엘링 홀란이나 뭐 킬리안 음바페나 지금의 살라나 네, 뭐 살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크랙형 선수들을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한 시즌에 그렇게 20-30골 박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쵸. 이게 좀 네. 무뎌져요, 그 네. 자체가. 근데 K리그가 뭐 글쎄 뭐 경기 수를 따져봤을 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30경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3경기당 한 골 넣으면 잘하는 공격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치만 나와도 진짜 만족한다. 그래서 10골, 뭐 한 12골? 요 정도 넣어주면 뭐 이거는 스트라이커로서 K리그 기준을 삼았을 때 꽤 괜찮은 성적이라고 보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많은 골이 필요할 때는 이제 또 이선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선수들이 또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콤파뇨 선수 관련해서는 역시 또 저도 좀 재밌게 봤던 게 쇼폼 영상인데 네. 이 콤파뇨 선수 이탈리아 분이시잖아요. 네. 이탈리아 선수, 이탈리아 사람인데
파인애플 피자를 권하고 이 파스타면을 잘라서 삶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콤파니 입장에서는 야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쇼폼 영상을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고 영상에서 콤파니 선수가 좀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네. 연기가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안 했으면 8경기 8골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것 콤파뇨가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아 넣을 수 있을 때 좀 이제 안 넣었다.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굉장히 이제 그거 자체가 팀에 잘 녹아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런 뭐 물론 이제 전북현대 그 이제 SNS나 이런 걸 관리하는 쪽에서 제안을 했겠죠. 이런 컨텐츠 하면 어떠냐. 모든 문화들이 다 하잖아요. 네, 그런 네. 이탈리아 관련 밈도 이제 되게 네. 최근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선수단이랑 잘 융화가 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전북에 우르코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네. 2014년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2015년에 15? 뛰었어요. 네, 2015년에 그쯤이었네. 뛰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르코베라도 어느 정도 기대를 좀 모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프로필은 콤파니랑 좀 비슷해요. 아,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선수가 아틀레틱 클럽 출신이어가지고 그 바스크 특유의 그 피지컬도 피지컬. 엄청 좋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르코베라가 이제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때 전북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르코베라가 전북 시절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전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안겨준 구단이었지만 나는 전북에 있을 때 동료들이랑 가까워지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문화 차이가 있었구나. 문화 차이도 분명히 있고 어쨌든 그런 스페인 사람이고 하니까 뭐 그런 스페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시청함에 있어서도 사실 시간대도 너무 안 맞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우르코베라 있을 때 뭐 윌킨슨이나 이런 외국인 선수들도 있었는데 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는 베라는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이랑 지금은 분명히 그런 SNS나 이런 활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콤파뇨를 두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뽑아내는 거 이거는 콤파뇨의 한국 적응을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강상윤 선수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중원 조합은 그러면 강상윤, 김진규가 포함된 지금의 중원 조합으로 계속 가는 게 역시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 조합으로 가면서 계속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경기력도 올라오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선 자리에 대해서는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영 선수가 기용될 때도 있고 박진섭 선수를 이제 올려 쓰는 경우도 있었고 만약에 이수빈 선수가 군대 가기 전까지 부상이 없었으면 저는 오히려 이수빈 선수가 그냥 선발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수빈 선수가 뭐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뛰어주고 그리고 이 선수는 볼줄기도 좀 잘 잡는 유형이다 보니까 3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크다고 봐서 이 3선 자리만 약간 고정적이지 않다 뿐이지 지금 미드필더 조합은 뭔가 좀 굳히기 모양새로 슬슬 좀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주장 박진섭 선수의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선수 자체가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흔히 표현하는 그 축구계의 흑수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형은 아니잖아요, 박진섭 선수가. 진짜 하브리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와서 결국에는 K리그 1 무대까지 이제 하고 국가대표도 달았던 선수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진섭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나이대가 지금 고참, 그러니까 최고참은 아니고 살짝 아래 고참 라인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 나이대가 주장 맞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최고참은 사실 이제 그 최고참의 나이쯤 되면 그 선수의 평균 연령대가 어린 팀이 아니고서야 경기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철순 형님이 어쨌든 최근에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과거에 비해서 하락세도 분명히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저는 딱 최고참 바로 아랫라인 정도에서 그걸 맡아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이대가 이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고 잘하고 있을 나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박진섭 선수의 그 외모가 주장 외모입니다. 딱 그 빡센 느낌이 있어요. 심을 봤는데 정말 잘생기셨어요. 네. 멋있으셔. 진짜 네. 그 딱 빡센 느낌이 있고 이 선수 자체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좀 막 그렇게 좀 예쁘게 막 볼 차고 이런 유형이 아니잖아요. 일단 대가리 받고 뛰잖아요. 투지가 있죠. 그런 사람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빡센 선수가 주장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팀 동료들이 봤을 때도 야 우리 주장도 저렇게 머리를 받고 뛰는데 그쵸. 그게 크지. 우리도 뛰어 동국이 형 주장할 때
저 나이 먹은 양반이 지금 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뛰냐. 그쵸. 그리고 그 이전에 응. 물론 이제 조성환이라는 선수는 K리그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사실 불호가 훨씬 많아요. 전북 팬들만 거의 좋아하는데 조성환 머리 받고 뛰었어요. 열심히 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저는 주장 자리를 좀 맞는 게 제일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박지훈 선수 주장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칭찬까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초반에 정말 잘 나가고 있고 역시 시즌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를 뛰고 있는 스쿼드의 선수들 이상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좀 더 많은 기량을 보여주고 계속 경쟁을 좀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보단 조금 더 활약이 올라왔으면 폼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선수들도 좀 있으신가요? 이 외국인 우리 선수들 콤파뇨 제외한 외국인 선수들은 엄청 분발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랑 경기였지? 강원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이제 또 FC 온라인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우리 유봉훈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경기를 이제 보러 갔는데 유봉훈 선생님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유봉훈 선생님이 스카이박스에 초대를 받으셔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도 거기 가서 경기를 같이 봤는데 그 영상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희 바로 옆에 스카이박스인가가 전북 선수들이 이제 경기 뭐 명제가 됐거나 부상이거나 하는 선수들이 보는 스카이박스였어요. 근데 이제 유봉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외국인 선수 4명이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보는 팀, 이게 바로 전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못 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콤파뇨도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빠져있을 때였어요. 그럼 자 보죠. 티아고, 에르난데스, 그리고 안드리고. 자 여기 이제 아나스모라는 선수가 이제 최근에 왔죠. 아직 경기 소화는 못했지만. 근데 글쎄 안드리고는 글쎄요 포획 감독이 안드리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저는 안드리고는 전력 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쿼드에. 그래서 이제 기용이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보고. 티아고는 혹시 어떻게 대전 다시 사가실? 아니 필요 없습니까? 네. 그리고 에르난데스는 관리 좀 열심히 합시다. 진짜 관리 좀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해야 되고 아나스모는 아직 경기를 못해서 굉장히 빠른 윙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스모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윙 한 자리는 아나스모한테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일단 발 빠르고 직선적인 윙어를 또 좋아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분발을 해줘야 되는 팀이 전북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스쿼드에서 봤을 때 저는 분발이라는 단어보다 왜 이렇게 한 끝이 안 되냐. 이승우.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글쎄요 그 포획 감독이 이승우 선수한테 어떤 롤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승우 선수는 그래도 좀 비교적 중앙지향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쵸. 근데 지난 대구전 때가 진짜 그 물꼬가 트일 듯 안 트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승우라는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많고 강상윤 선수랑 마찬가지로 수원FC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좀 잘 올라오고 같은 측면에서는 송민규 선수도 진짜 조금 더 여기서 더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뭐 그래서 그 부분 정도를 제외하면 뭐 전체적으로 스쿼드상에서 막 이렇게 분발을 요구하는 건 아무래도 아마 전북 팬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외국인 선수들이 훨씬 잘해줘야 된다. 왜냐면 저는 여전히 K리그의 한해농사는 외국인 선수를 누굴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 솔직히 저희 편파중계 때 라카바 진짜 탐나더라고요. 그날 라카바랑 보야니치가 경기를 많이 흔들었죠. 네. 사실 이제 보야니치는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골 넣고 했으니까 잘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인데 그러니까 라카바 같은 자원이나 저는 지난 시즌 루빅손. 그쵸. 저는 진짜 그 외국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크게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북현대는 외국인 선수들이 제일 좀 분발을 해줘야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팀들이 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선수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북은 사실 뭐 콤파뉴를 제외하면 그 외국인 의존도가 없는 상황인데. 없어요. 진짜 다 국내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네, 콤파뉴만 빼면. 그럼에도 이 정도의 성적이라서 아주 대단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그 2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전북인데 이 기세를 몰아서 2025 K리그1 우승까지 가능할지. 지금 10경기 하지 않았나요? K리그 10경기 원래 했는데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네. 우승 가능하냐고요? 네. 이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왜냐면 네.
일단 울산이 올 시즌 많이 저는 좀 불안하다고 보고 힘들고 그리고 울산은 클럽 월드컵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갔다 예. 와야 되는 거에 대한 체력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팀, 잘 나가는 팀이 광주 그리고 저는 김천은 끝까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대전이 1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면 좀 두드러 팰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저는 우승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올 시즌 들어가기 전은 3위 하면 진짜 개땡큐. 근데 기본은 한 상스 정도, 파이널 8 정도를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올 시즌을 뭐 한 3위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이제 또 특히 엘리트를 따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올해 한 3위 정도로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저는 괜찮은 시즌이라고 봐요. 왜냐면 전 시즌에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궤도로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뭐 만약에 진짜 양보해서 파이널 A 뭐 4, 5위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좀 실망스럽긴 하겠죠. 그럼에도 그래 올해 딱 이렇게 해놓고 내년 시즌엔 진짜 예전처럼 다시 우승 노려보자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올해 우승은 좀 힘들다. 네. 그러면 남은 시즌이 이제 잘 풀리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셨을 때 이런 변수들이 좀 올 시즌 남아 있는 것 같다. 시즌이 진행이 될수록 이 플랜에는 어쨌든 파해법이 나올 거거든요. 전북 상대로. 그 파해법이 나왔을 때 과연 포획 감독이 플랜 B를 들고 오면서 본인의 그런 좀 전술상의 변화를 좀 줄 의향이 있는가.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도 약팀 만났을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가패 경기도 나왔고 그 가패 경기의 표본이 지난 대구전 전반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완전 전북 페이스로 갔었거든요. 그런 경기가 나오는데 좀 비슷한 레벨의 팀이나 그러니까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막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술적인 변화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수들이 좀 부상 안 당하고 잘하는 게 왜냐면 그 이제 김천 상무가 있는 선수들은 10월이나 돼야 돌아오거든요. 네. 그때면 이제 너무 막 빠지기도 하고 팀에 왔을 때 바로 기용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폼이죠. 뭐 막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에르난데스 잘하고 티아고 잘한다? 이러면 저는 우려점은 훨씬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팀 전력이 확 올라가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는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은 시즌 동안 우리 황덕현 의원이 생각하는 키 플레이어 딱 한 명만 꼽아주시죠. 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에이스를 뽑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진태호를 뽑겠습니다. 진태호. 2006년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싹수가 달라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솔직한 표현이네요. 진태호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싹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떡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나오는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지는 장착이 돼 있고 실제 이 선수가 경기력도 꽤 좋고 그 수원FC랑 경기에서 결국 결정을 지은 것도 진태호의 크로스 전진우의 헤딩이었거든요. 전진우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선수고 근데 진태호는 어린 자원인데다가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22세 룰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 22세 룰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전북이 대대적으로 신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었던 팀이지만 그 사이에서 신인들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계보를 저는 진태호가 이어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K리그1은 어린 재능들이 참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진태호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또 전북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축하할 소식이 하나 또 있었어요. 제가 이거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혹시 저의 결혼인가요? 결혼은 그건 이제 이미 축하를 했으니까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했지만 방송에선 얘기를 못했어서 우리 황덕현 의원이 드디어가 아니죠. 지난번에 전주에서 첫 번째 중계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또 전주성에서 진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응원했었던 이제 N석을 딱 보면서 와 나도 예전에 저기서 진짜 저렇게 응원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명철 쇼에 이제 두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거든요. 제가 두 번째인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리버풀 팬 리빙님. 온리펜스 하시는. 네. 두 번째는 이제 황덕현 의원님인데 저희 이명철 쇼 게스트 나오신 분에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지장입니다. 지장? 네, 제 지장이요? 네, 엄지에다가 저희 인주가 있거든요. 네. 이 정장을 보니까 저희 KBS 월드컵 때 받은 정장이군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하네. 맞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사람도 하나 찍는 거죠? 하나죠. 네.
눈에. 아, 뭐 어때요? 좀 괜찮나요? 네, 제가 눈에 깔끔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 얘기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좀 재밌네요. 제가 그 이번에 대구전 갔다가 제가 이제 또 초록인에서 이렇게 하나를 또 업어왔거든요. 새 굿즈군요. 경기력이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업어왔는데 굿즈도 많이 팔리고 경기력도 계속 올라가고 시즌 끝났을 때는 이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네. 전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한테는 아주 잔인한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상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도 좀 정상 궤도에 다시 올라오기를 기원하면서 사실 저한테는 알바노입니다. 뭐, 타 팀이야. 망하든 말든 우리만 잘 되면 됐지. 네. 전북 화이팅! 네, 이명철 쇼도 화이팅 하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명철 쇼는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다음 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